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서 주식시장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저도 오늘 이 이야기를 정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 환율이나 주식이 워낙 뜨겁다 보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선 코스피 이야기부터 조금 해볼게요. 얼마 전에 코스피가 드디어 3,100선을 돌파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심지어 3,700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왔는데 사실 저는 그게 마냥 좋은 일인가 고민도 되더라고요. 왜냐면 주가가 오르는 게 정말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서 오르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서 소위 유동성 장세 때문에 잠시 오르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저도 전문가까지는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코스피 지수가 오르는 건 당연히 반가운 일입니다. 더 올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주식이라는 게 단순히 올라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결국 기업 실적, 즉 기업들이 실제로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에요. 또 하나 밸류에이션이라고 해서 이 회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반영됩니다. 특히 하반기부터 정부의 경기 부양책 같은 게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우리나라 기업 실적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결국 지금 주식시장은 기업 실적이 좋아질 거다, 경제가 살아날 거다 하는 기대감이 많이 반영돼서 오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기대는 하되 이게 현실로 얼마나 이어질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요즘 나스닥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미국의 나스닥 100 지수도 거의 전고점 근처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12월 초반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지수 숫자는 비슷한데 주변 상황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어르신들께서도 뉴스만 보시고 주식이 오르네, 나도 해야겠다 하시기보다는 기업 실적, 경제 흐름, 환율 변화 같은 큰 그림을 함께 보시면서 신중하게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 너무 무리해서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건 위험할 수도 있으니 꼭 본인 상황에 맞는 계획을 먼저 세워보세요. 원달러 환율은 1,450원 선까지도 갔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환율이 1,360원 선까지 내려왔고 코스피는 3,100선을 돌파했죠. 이걸 쉽게 풀어보면 예전엔 미국 혼자 경제가 튀어 올라가는 분위기, 이른바 미국 예외주의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다른 지역들도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도 미국만 쳐다보지 말고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로도 관심을 나눠야 할 때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 시장을 잘 설명하는 두 가지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금리와 환율입니다. 최근 미국 중앙은행 FOMC 회의 내용이 계속 이슈가 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죠. 파월 의장이 처음엔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르긴 해도 그건 일시적인 거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만 잠깐 오른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5월, 6월 들어서 파월 의장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관세의 영향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을 돌렸어요. 그 이유는 바로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화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4월 2일 미국이 해방의 날이라며 높은 관세를 확 부과했는데 그게 시장 예상보다 훨씬 강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래 미국 연준중앙은행은 연간 물가 상승률 2%를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2021년 3월 이후 물가 상승률이 계속 2%를 넘어서고 있고 아직도 내려오질 않아요. 이걸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만약 감기에 걸렸는데 4년 넘게 기침이 멈추질 않으면 이건 감기가 아니라 고질병, 즉 만성질환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물가 상황이 딱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고 그 여파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도 이런 흐름을 보시면서 섣불리 투자에 나서기보다는 금리와 환율 변화, 특히 미국의 정책 방향을 잘 지켜보시고 투자든 소비든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선 안전자산이 중요하고 불필요한 빚이나 무리한 투자 계획은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 뉴스나 주변에서 금리, 환율, 코스피 이런 단어 많이 들으셨죠? 오늘은 이 내용들 중에서도 특히 미국 금리와 관세 문제,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미국 금리가 내릴 거냐, 안 내릴 거냐 이겁니다. 특히 7월에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술렁이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 연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같은 곳인데 이 연준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같은 조직 안에서도 금리 내리자 아니다, 조금 더 보자,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혼란스럽냐면 바로 관세 때문입니다. 관세라는 건 수입품에 세금을 붙이는 건데 미국이 지금 다른 나라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이게 물가를 더 올릴 수도 있으니 금리를 쉽게 내리면 안 된다는 쪽이 있고요. 반대로 관세 효과는 잠깐일 뿐이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겁니다. 특히 7월 8일, 9일이 중요한 날입니다. 이때 미국의 일부 관세 유예 조치가 끝나요. 그러니 그걸 보고 나서 판단하자는 쪽이 많아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7월 금리 인하를 미리 이야기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보우먼이라는 연준 부의장이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도 알고 보면 트럼프 시절에 임명된 사람이라 정치적인 해석도 따라붙고 있어요. 그러니 전체적으로 보면 7월 금리 인하는 가능성이 아주 높진 않다는 겁니다. 대체로 9월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시니어 분들이 꼭 아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가 약해지고 원화가 강해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해외여행을 계획하신 분들은 환전 타이밍을 잘 보셔야 하고 달러로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변동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 특히 코스피 지수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돈이 들어오거나 빠지는데 큰 영향을 받으니 이런 환율금리 흐름을 잘 살피는 게 필요해요. 정리해 드릴게요. 7월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불확실합니다. 대부분 9월쯤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미국 관세 정책 결과에 따라 물가와 금리 방향이 크게 바뀔 수 있어요. 달러 환율 코스피 흐름에 관심 가지셔야 합니다. 투자나 환전, 큰 돈 움직이시려는 분들은 조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요즘 뉴스에서 금리, 환율, 관세 이런 단어 많이 들으시죠? 특히 미국에서 금리를 언제 내릴지, 그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아직 낮고 9월 이후가 더 현실적이다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그 이유를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미국이 지금 관세를 많이 부과하고 있어요. 관세는 수입품에 세금을 더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건값이 올라가겠죠? 문제는 이 물가 상승이 잠깐일지 아니면 오래 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A. 연준도 혼란 상태. 미국 연방준비제도 쉽게 말하면 미국의 한국은행 같은 곳인데요. 이곳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한쪽은 관세로 물가 오르니까 금리를 당장 내리긴 어렵다고 하고 다른 쪽은 관세 효과는 일시적이니 금리를 빨리 내려야 한다고 주장해요. 여기서 중요한 날이 7월 89일 미국의 관세 유예가 끝나는 날입니다. 이때 상황을 보고 7월 말쯤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3. 점도표? 믿을 수 있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점도표, 이건 쉽게 말해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할지 예상하는 그림입니다. 하지만 이 점도표도 완벽한 예측은 아닙니다. 왜냐면 세상 일은 계속 변하니까요. 특히 금리 같은 건 경제 상황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4. 연준과 시장의 생각 차이. 시장은 금리 많이 내려갈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 연준은 조심스럽게 조금씩 내려갈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둘의 생각 차이가 크고 이걸 잘 구분해서 봐야 혼란이 줄어듭니다. 시니어분들이 꼭 아셔야 할 핵심. 당장 금리가 확 내려갈 가능성은 낮고 9월 이후가 더 현실적입니다.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도 정확히 예측 못합니다. 점도표는 참고는 하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금리도 미국 상황을 따라가니 계속 관심 가지세요. 요즘 시장에서 7월에 금리 내릴 거다, 9월에 내릴 거다 하는 얘기가 많이 들리시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천천히 또 적게 내릴 것 같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연준 패드에서도 관세 때문에 물가가 일시 올라도 그 충격이 오래가면 안 된다고 관망하자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은행 입장도 딜레마입니다. 5월에 발표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니 올해 성장률이 0.8%로 낮아졌어요. 이 수치는 2009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수준이고 코로나 충격기 -0.7% 바로 다음으로 나쁜 상황입니다. 성장률만 보면 금리를 빨리 내려야 하지만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달아오르고 가계 부채 부담도 커지고 있어 이대로 금리를 내리면 주거비 부담이 더 올라갈 것이라는 고민이 함께 따라옵니다.
결국 한국은행은 성장과 물가만 본다면 금리 인하가 맞지만 금융 안정까지 고려하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복잡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한두 번 정도 천천히 인하하고 내년 초까지 시장 흐름을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이야기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약달러 기조가 계속되더라도 미국 금리 정책에 따라 달러가 다시 튀면 원화 가치가 출렁일 수 있어요. 그러니 투자나 환전, 큰 지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무작정 달러 중심이 아니라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달러뿐 아니라 유로, 엔화, 금 같은 안전자산도 함께 보유하면서 환율 변동에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처럼 금리 환율 관세는 서로 얽혀서 우리 경제에 큰 파장을 줍니다. 뉴스만 흘려듣지 마시고 성장률 전망치, 부동산 시장 상황, 관세 부과 일정, 금리 점도표 등을 종합해보세요.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은 은퇴자산 관리와 생활비 계획이 달라질 수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가족 친구와 함께 경제 상황을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미국 정부는 무역 적자를 줄이려고 일부러 달러를 싸게 약세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역 관세 협상에 환율 정책을 묻겠다고 하는데 시장도 그럴듯하다 싶어 달러 가치를 낮추려는 흐름이 가끔 나타납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은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기축 통화로서 달러 가치는 강해야만 하는데 약해지면 패권이 흔들릴 위험이 있지요. 이 두 가지 목표가 서로 상충되다 보니 실제로는 달러가 너무 약해지면 안 되니 적절히 조절하면서 약세를 허용하는 식의 절충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 가지 환율에 영향을 줄 큰 변수는 미국의 금리 정책입니다. 작년 9월 예상치 못하게 금리를 올렸다가 곧바로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달러가 약세로 급전환된 적이 있죠. 원달러 환율이 1,307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1,500원 가까이 뛰기도 했습니다. 만약 하반기에 미국이 갑자기 금리를 훨씬 더 내려야겠다는 결정을 내린다면 환율이 한층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준 내부에서도 금리는 신중히 내려야 한다는 쪽이 강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큰 폭의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환율은 세 가지 요소가 맞물려 움직입니다. 미국의 무역관세 협상 환율 안정화를 위해 달러 약세를 묶을지 여부. 미국 금리 정책 금리가 예상보다 많이 내리면 달러 약세, 느리게 내리면 영향 제한. 달러 기축 통화 지위 달러가 지나치게 약해지면 안 되니 일정 수준 이하로는 떨어뜨리지 않으려는 전략. 따라서 무조건 환율이 더 낮아진다라기보다는 관세 협상 결과와 연준의 금리 결정, 그리고 미국의 달러 패권 유지 의지를 함께 지켜보셔야 합니다. 하반기 투자 전략을 세울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가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분쟁이 벌어졌다는 소식만으로도 원달러 환율이 30원이나 출렁이는 걸 직접 보셨습니다. 이처럼 돌발 이벤트가 터질 때마다 달러가 안전자산으로서 가치를 다시 증명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매일매일 단기 뉴스에 반응해서 종목을 바꾸다 보면 오히려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한편 72세 이정희 할머니께서도 트럼프 시절처럼 정책이 번개처럼 바뀔 때마다 따라가기가 너무 버거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단기 흐름보다는 롱텀 포트폴리오를 권해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먼저 달러 자산을 일정 비율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생산성 격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달러는 장기적으로도 안전한 방패 역할을 해줍니다. 달러 예금이나 달러 표시 ETF 같은 상품을 조금씩 담아두시면 위기가 올 때마다 포트폴리오 전체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분산 투자를 실천하시는 겁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옛말처럼 주식이든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여러 자산을 섞어두면 한 군데서 급격히 손실이 나도 다른 부분이 그걸 메워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바구니 전략을 유지하면 지난달처럼 갑자기 시장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도 마음의 평온을 잃지 않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주변 친지나 이웃분들과도 공유하셔서 모두가 든든한 하반기 투자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모두 안전하고 현명한 투자를 기원합니다.